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판 그린 뉴딜,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10대 과제 중에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많은 업종들이 포함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현대자동차와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쪽은 사업비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간으로 가져가야 돼요. 20조 3천억이라는 금액도 올해까지에 배정된 금액이 아니고 2025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 2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되는 사업 분야고 업종이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14일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죠. 그때 당시에 그린 뉴딜 부분에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쪽 사업 분야를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비전을 제시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비전을 제시했다는 말은 사업 분야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대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여러가지 업종과 여러가지 기업들이 엮일 수가 있지만 정부에서도 바라볼 때 현대자동차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현대차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며칠 전에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었는데 2분기에 영업이익이 5,900억이 나왔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저조한 수치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나라도 동일할 거예요. 전 세계 2분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고 각국 공장들의 셧다운 사태도 발생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었고, 여러가지 제품들,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소비재들, 모든 제품들의 판매량이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분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감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약 3,5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5,9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 미국 테슬라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영업이익이 흑자를 낸 곳은 현대차가 유일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BMW, 폭스바겐, 토요타, GM 모두 2분기엔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 유일하게 현대자동차만 2분기에 영업이익이 났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히 국내에서 고급차 쪽에서 판매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선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와 현대차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라는 말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를 조금 더 파생적으로 설명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구동 원리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수소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동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수소차에는 여기 수소 저장 탱크가 있어요. 이쪽에는 LPG 가스처럼 수소가 채워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산소하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수소가 연료 전지 시스템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전기적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동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때 그 전기로 인해서 구동 모터가 작동이 되고 자동차가 굴러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동차가 가속할 때는 연료 전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를 구동 모터 쪽으로 공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속할 때는 전기를 다시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소 탱크가 있고, 이 탱크 안에 있던 수소와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산소가 연료 전지 시스템에서 만나 전기적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 전기로 인해서 구동 모터가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던 전기로 인해서 구동 모터도 함께 돌아가고 자동차가 감속할 때는 고전압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를 볼 때는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판 그린 뉴딜 그리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전기차와 수소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기 수소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수소 저장 시스템인 수소 탱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다면 더욱더 디테일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정부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충전기에 대해서 확대 방침을 내렸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12배가 증가된 113만 대를 목표로 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약 40배가 증가한 2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15,000대, 완속 충전기 3만 대, 수소차 충전기 45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속 충전기가 뭐냐면 일반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전기도 두 종류가 있죠. 급속이 있고 일반적인 충전기가 있듯이 그렇게 일반 충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차가 12배, 40배를 증가한다면 물론 완성차를 제작하는 현대차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만 볼 때는 세계 승용차 판매량이 2017년에 정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현대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곧 전기차 판매량과 수소차 판매량은 현대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차가 2025년까지 약 40배 증가된 20만 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앞서서 제가 구동 원리를 설명드렸을 때 수소차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연료 전지 시스템과 그리고 수소 탱크 이쪽 분야도 굉장히 커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생산 능력 변화를 보시면 작년 19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멀리 나가서 2030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4만 대가 아닌 약 70만 대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이 커지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대모비스에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차트를 볼게요.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다시 이번 주에는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 전기차, 수소차 확대는 현대자동차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수소차의 핵심이 되는 연료 전지 시스템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5년까지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는 2030년까지 장기 비전 플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022년, 2023년 그 이상까지는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정말 2주 혹은 한 달 보유하고 나서 지루하다, 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장기 투자의 취지는 이거예요. 앞으로의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 본업에 충실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주가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의 생활에 만족하고 나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면 장기 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힘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수소 저장 시스템 2025년까지 수소차 보급이 약 40배로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수소 저장 시스템인 수소 탱크도 시장이 커지겠죠. 그래서 수소 저장 시스템인 수소 탱크와 관련해서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위아가 될 수 있어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약 89%가 차량 부품 사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차의 열 관리 시스템에 이어서 수소 저장 탱크와 공기 압축기 사업에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수소차가 확대가 된다면 이쪽 시장도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차량 부품 사업이 매출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위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더욱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성장한다는 말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판매량이 증가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수소차 내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소 저장 탱크와 연료 전지 시스템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의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길게 생각하고 나의 본업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진 분들이라면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비교적 한 달, 두 달, 6개월 내외 단기적으로 성과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을 보시면 2014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던 기업이었어요, 주가 측면에서. 그런데 무리한 한전부지 매입이라든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부진,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흘러내렸지만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만큼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죠. 예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거래량이 많이 실렸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말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여력이 많은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이런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플랜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